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7번째 시간으로 재정정책의 건전성 문제와 함께 최근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통화이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요. 이제 집에서 받아보고 있는 신문에서 MMT 관련 특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 합니다. 현대통화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 레리 랜덜레이라는 분이 최근에 상당히 책도 쓰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통화이론 또는 현대화폐이론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금속화폐 시절, 즉 금본위 제도 이야기하는 거죠. 1온스는 35달러 이런 식으로 모든 화폐의 가격을 금에 연동시켜 놓은 제도가 금본위 제도고요. 이런 금본위 제도의 시절과 그게 아닌 현재처럼 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교환을 보증해주지 않는 현대의 화폐 시스템은 좀 다른 입장 또는 다른 환경에서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다. 이렇게 제가 돈의 역사에서 역설한 바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즉 종이돈, 지폐가 일반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나라의 화폐, 어떤 나라의 지폐에 대해서는 바로 신용, 그 나라가 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또는 기대를 그동안 잘 뒷받침해줬던 실적들이 받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신용도가 낮은 나라는 현대통화이론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도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볼리비아를 비롯한 남미의 주요 국가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해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10,000%에 이를 정도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빨간 선이 뭐냐 하면 GDP 대비 재정 수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가 정부 재정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인데 마이너스 25% 정도를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재정을 쓰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에게 부과한 세금으로 조달하려고 들기보다 손쉽게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림으로써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화폐의 과도한 팽창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그 나라가 발행한 화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현금이 생기자마자 그걸 다 실물로 교환하려 드는 실물 자산에 대한 집단 투기가 벌어지는 게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험을 겪었던 나라들은 사실 신용을 가지고 있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폐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고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 조세 지출을 충당하는 것, 이런 나라들은 신뢰를 받기 어렵고, 이런 나라는 현대통화이론, 현대화폐이론의 주장이 통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하나 들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이 대표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이 파란 선인데요, 2012-13년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에 끝도 없이 일본 중앙은행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 나가가지고 채권도 사고 주식시장에 가서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매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여기가 0%인데, 이게 2014년 여기가 소비세 인상 때문에 잠깐 그랬던 거고, 그 뒤에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돈을 찍어서 시장에 막 뿌리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볼리비아나 그런 나라와 달리 일본 같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지금 재정 적자를 크게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정 적자는 일시적인 문제이고, 이 나라가 돈을 갚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커녕 반대편의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GDP 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빨간 선입니다. 일본의 GDP 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에 올라오곤 있는데 아직도 일본의 GDP 갭은 마이너스 레벨에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이때 했던 소비세 인상 정도를 제외하고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약한 거죠. 결국 이런 현대화폐 이론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처럼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 화폐에 대한 신뢰가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재정 적자 같은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돈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서 정부가 시장에 나가서 마음껏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그래서 경기가 부양되고 또 인플레가 정말 발생하면 그때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도 되는 거 아니냐. 뭐 때문에 재정 지출에 대해서 그렇게 GDP 대비 몇 % 이하로 더 심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규율이 꼭 필요하냐라는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현대화폐 이론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한국이 안타깝게도 신뢰가 높은 나라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 중반까지 하이퍼 인플레 겪었고, 또 정부가 경제개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개혁 단행했잖아요. 특히 97년 외환위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안 좋은 사건 아니었습니까? 신뢰를 갉아먹는 사건이었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MMT, 현대화폐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재정적자를 일으키고 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해주는 그런 식의 정책을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빨간 선은 GDP 갭, 마이너스죠. 한국은 인플레 압력보다는 디플레 압력이 우세한 나라인데 정부의 재정 흑자는 어떠냐? 2% 가까운 재정 흑자를 작년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걱정하는 일본 같은 신세가 아니라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한 나머지 경기를 하강시킨 나라에 속한다면 MMT, 다시 말해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등의 그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할 필요도 없이 정부가 그냥 적절한 규모의 재정 적자를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대규모 재정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경기 나빠지고 더 나아가 GDP 갭이 마이너스다라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경기의 하강 압력 혹은 디플레이션의 위험들을 퇴치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 그거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